지금부터 2026학년도 독수리학교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고등학교 교무부장 박준성입니다. 네. 오늘 변덕스러운 날씨를 뚫고 귀한 걸음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지금 이곳 본관 강당과 또 옆에 있는 건물 신관 건물까지 자리가 모두 꽉 찼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만큼 독수리학교와 기독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는 의미겠죠. 오늘 이 입학 설명회를 통해서 기독교 교육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가득 깊이 심어지기를 함께 꿈꾸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첫 순서를 진행할 텐데요. 첫 순서는 바로 독수리학교의 교육 철학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중학교 교감 선생님이신 김혜경 교감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안내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하고 비도 오고 또 습하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해도 비치고 이런 날씨 속에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저께 저희 대청소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7학년 교실하고 저희 교무실이 옆에 붙어 있어요.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군데군데 있어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볼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 둘 셋, 예, 일어서 주시면 강당에서도 예, 너희들을 안고 우리 독수리를 안고 우리 강당에 있는 분들도 예, 우리 모두 격려의 박수를 예,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저희가 해마다 입학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 입학 설명회를 했을 때 몇 명이 왔을까요? 그때는 저희가 강당도 없고 그래서 외부 교회를 빌려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준비하시고 기대감을 가지고 현장에 갔는데 2명이 왔대요. 그것도 부부였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오늘 25년 정도가 지난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것을 보면서 감동이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도 드는 것 같습니다. 독수리 학교는 중고등 과정의 전일제 학교로서 25년 차를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방학에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장면을 읽으면서 저는 독수리 학교에 지나온 시간들이 오버랩이 되었어요. 사도들의 그 모습과 독수리 학교를 비교하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런 암흑의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이 굴하지 않고 어떤 역경에서도 견디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독수리 학교가 지난 시간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계의 문화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왔던 시간들이 저는 유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런 저희 학교를 소개할 수 있음에 기쁘고 감사하며 약간은 벅찬 마음으로 학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수리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은 역사를 만든다는 주제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독수리 학교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학교의 단혜양 교장선생님께서 학교를 설립할 때 그 당시의 아이들을 보면서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바로 배너라는 그 영화의 장면인데요. 노예들이 그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노를 젓다가 어떤 사람들은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노예들처럼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학원으로 사교육으로 끌려다니는 모습, 대학 입시에 매몰되어 대한민국이 열병을 앓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이 불쌍을 여기면서 아이들에게 길을 제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 마음으로 아이를 돕자는 마음으로 교육의 길을 고민하였고 독수리 학교의 교육이 구체화되었습니다. 독수리 학교가 어떻게 사람을 키우는지 그 토대를 이루는 학교의 핵심 철학 3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독수리 학교를 독수리 학교 되게 하는 핵심입니다. 첫째는 성경을 기초로 하는 교육입니다. 세상과 시대가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인 성경 말씀이 학교 교육의 기초가 되고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되고 방향이 됩니다. 학교의 인재상, 교육과정, 수업, 생활지도 등 모든 영역에서 성경이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정신이 삶의 토대가 되고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석하고 해결해가는 원리가 됩니다. 성경을 기초로 하는 교육은 예리한 분별력과 치열한 싸움이 전제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성경적이지 않은 가치들로 가득 차 있고 우리는 그 속에 살기 때문이죠. 세속화와 인본주의, 시대의 사조들과의 싸움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반면에 성경을 기초로 하는 교육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는 교육이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교육입니다. 학교 초창기에요, 교장 선생님은 저희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건물도 시스템도 갖추어지지 않은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제 귀에는 생생합니다. 선생님들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는데 학교가 망하고 문 닫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한마디에 학교의 정신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 성경적 가치와 세상적 가치를 교묘하게 통합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통합할 수 없는 영역이죠. 저희는 그것을 예리하게 분별하며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철학은 가정과 함께하는 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자녀 양육에 1차적인 책임을 부모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개교 초부터 부모 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나 에너지나 인력이나 굉장히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저희들은 꿋꿋하게 그 길을 왔고요. 지금은 그 의미와 중요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양육하는 대리자로서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으로 자녀를 교육해야 하며, 또 책임자로서 자녀를 다른 기관이나 사람들에게 위탁하지 않고 책임 있게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다. 동시에 학교와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고 학교와 한 팀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 사회에서 팽배해 있는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학교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모가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육입니다. 저희 학교에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독수리 학교는 한 명의 수업료로 3명의 교육을 받는 곳이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가정에서는 다 변화하고 성장하는데
가장 많이 변한 사람이 어머니다. 예, 어머니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예, 세 번째는 원형을 회복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의 길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교육의 원래인 형태인 원형을 찾고 회복하고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습의 목적, 진로, 생활지도, 입시, 사제관계, 부모 역할 등 교육의 전 영역에서 그 원형을 고민하고 규명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시대, 그리고 문화, 개인의 욕심 등에 따라서 왜곡되어지고 변형된 것들을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원형을 회복하는 교육의 몇 가지 예를 적어봤는데요. 예, 과종주의입니다. 세상은 결과주의가 팽배합니다. 우리는 결과주의를 훨씬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결과를 지배하고 주인이 되는 생각에서 결과의 영역의 주인인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공부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부여잡고 공부의 목적을 생각하며 과정에 집중하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인데요. 사교육을 금지하고 타율이 아니라 자율성과 주도성을 중요시합니다. 중학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실패의 날을 통해서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난을 해석하고 맞서는 교육도 원형을 회복하는 교육입니다. 문제를 다 피하고 싶죠. 근데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것을 보는 시각을 바꿔주는 교육입니다. 문제가 압박 자료가 아니라 성장 자료임을 보게 합니다. 좀 전에 보았던 고난 학습도 그런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태도와 근육을 키우는 교육을 합니다. 부모가 대신 해주는 거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밤새도록 숙제를 했는데 학교에 놓고 갔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합니다. 이 외에도 저희는 많은 원형을 회복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 학교만의 독특한 교육적 노하우와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고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드린 학교의 핵심 철학은 성경을 기초로 하는 교육, 가정과 함께하는 교육, 원형을 회복하는 교육입니다. 저희는 이 철학을 품고 저희가 키우려는 인재상입니다. 어떤 인재상을 키우고 싶어서 독수리 학교를 세웠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캐치프레이즈인데요. 이곳에 오신 분들이 저희 학교의 예비 학부모고 또 예비 학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한번 저희 학교 캐치프레이즈인데 함께 한번 외쳐보실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탁월한 영성, 성숙한 인성, 뛰어난 지성, 그리스도의 군사를 역사 속으로. 이미 학부모와 학생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는 굳건한 영성의 터 위에 성숙한 인성과 뛰어난 실력을 겸비하고 견고한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하며 변화시킬 그리스도의 군사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1학기 때 저희 그 수시 전형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왔었는데요. 아이들에게 독수리 학교에 왜 오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선생님이 좋은 것 같아요. 친구들이 착해 보여요. 급식이 맛있어요. 건물이 좋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독수리 학교 오면은 공부가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학교를 간파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학교가 이런 모습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독수리 학교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자기를 직면하는 거 쉽지 않죠. 직면하고
실력을 연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고 관리할 그리스도의 군사를 길러내는 곳입니다. 신앙훈련, 매체훈련, 이성교제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그 에너지를 자신의 성장에 쓰는 훈련, 관계훈련, 자기주도 학습훈련, 생활훈련 등 다양한 훈련들이 독수리 학교에 있습니다. 독수리 학교는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닙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 독수리 학교에 오고 싶은 이유가 나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 받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오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신 우리 부모님들도 독수리 학교에 가면 안전하고 학교가 알아서 잘 가르쳐 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오신다면 큰 오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는 이런 인재상을 실제로 구현하는데 아이들 안에 세워지는 내면적 체계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타워 오브 홀리니스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학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단계가 아니고요. 아이들 내면에 세워지는 논리적 체계입니다. 1단계는 견고한 터이고, 그리고 2단계는 자신 안에 인생의 궁극적 목표를 정립하는 것이고, 3단계는 태도를 구축하고, 4단계는 학문과 기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4단계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를 낼까? 어떻게 하면 좋은 아웃풋을 만들까에 집중되며, 그렇게 될 때 자녀 교육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하죠. 자녀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어린 나이부터 선행을 시키기도 하고 경쟁의 구도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1, 2, 3단계가 세워져 있지 않을 때 4단계는 지속되지 못하고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튼튼해야 되고 줄기는 뿌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인생이라는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저희는 1단계부터 다지기를 합니다. 1단계는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으로 견고한 터를 세우는 겁니다. 말씀을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은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배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우리 학생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저 맨 왼쪽에 있는 아이가 가장 크게 말한 것이 여기까지 들리네요. 네. 말씀에서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녀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권위자로 세우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가르침을 기쁘게 따르는 것은 삶의 기초로 그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고 권위 체계가 무너지고 자기 자신이 비대해진 요즘의 세상 속에서 청소년들에게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을 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이기에 저희들은 꿋꿋하게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인생의 터가 하나님 경외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부모 공경이 왜 인생의 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배소서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부모 공경과 연결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그것을 목격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 공경을 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부모 공경의 길로 들어갔을 때 친구들과의 관계가 열리고 선생님들과 관계가 좋아지고 공부가 재밌어지고 전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과 삶의 나머지 것들을 강한 상관관계가 되도록 인생의 구조를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다시금 부모 공경의 터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한 아이가 성장하고 실력을 향상시키며 인생을 잘 살기 위한 기초 중에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터 위에 인생의 궁극적 목표를 자신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궁극적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지? 라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존재가 아니고요. 이 땅을 다스릴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2학기 개학 수련회에 도움과 나눔의 최영호 대표님께서 저희 학교에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대표님이 예화를 들으셨는데 그 예화를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은 왼쪽 주머니와 오른쪽 주머니에 각각의 쪽지를 가지고 다닌대요. 그런데 왼쪽 주머니에 있는 쪽지에는 나는 흙이다, 이 쪽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쪽지에 있는 주머니에는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교만하다 그러면 어느 쪽지를 볼까요? 나는 흙이다를 보고, 내가 실패했거나 길을 잃어버리거나 어렵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오른쪽 쪽지, 세상은 나를 위해 창조되었다 라는 쪽지를 보면서 수시로 양쪽을 꺼내 본다고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동시에 세상이 나를 위해 창조되었고 나는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학부모님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자녀, 말 안 듣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그 인생의 목표를 세울 때 문화 명령과 지상 명령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목표를 세우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땅을 관리하라는 문화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가득 채우라는 지상 명령에 근거해서 자기의 인생의 궁극적 목표를 세우게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캐치프리즈의 그리스도의 군사를 역사 속으로와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의 신앙적 기초 위에 세워진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있을 때 그 아이들의 공부는 성격과 의미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도 본질이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태도를 구축하는 겁니다. 1단계와 2단계가 되어 있어도 3단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학문과 기술의 열매를 보기 어렵습니다. 태도는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 자신을 보아도. 이것은 자신과 싸워 내면 안에 길을 만들고 구축해야 합니다. 태도를 구축하게 되면 역량과 능력이 배양되면서 평생의 자산이 되죠. 그리고 태도가 구축된다면 그때그때 땜빵땜빵 막 그렇게 대응적 삶이 아니라 다스리는 삶으로 살 수 있게 합니다. 저희가 훈련하는 태도는 경청, 순종, 성실, 정직, 직면, 감사, 용기 등 여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수련회에서는 저희가 용기와 인내라는 주제로
이틀 동안 이것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태도가 구축될 때의 열매도 있지만 사실은 태도가 구축되지 않을 때의 부정적 열매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맞닥뜨리며 태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학문과 기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에 실제로 이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작동이 일어납니다. 학생들은 하나님 경외와 부모 공경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목적을 붙들고 공부합니다. 12학년 입시를 그렇게 아이들이 자신과 싸워 나갑니다. 학생들이 이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다가 넘어지면 다시 1, 2, 3단계에 자기가 넘어진 그곳을 점검합니다. 이렇게 내면적 체계가 한번 세워진 아이들은 그 길을 알기에 넘어져도 그 찾아가는 길을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졸업한 이후에도 일평생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독수리 학교 교육은 인생의 가치 체계를 세우고 체질을 바꾸는 교육입니다. 저희들은 교육에서 문화 명령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기부터 18기까지 427명의 졸업생들을 저희들은 배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학생들의 내면의 힘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서, 그리고 학업을 수행하는 학생들의 역량 등 여러 영역에서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독수리 학교를 22년 경험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독수리 학교는 본질을 향한 열정이 있는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 발전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독수리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가는 모습은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문구처럼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본질대로 구체화하고 실제화하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기독교 대안학교나 혹은 일반 학교에서 근무하시다 오신 새로운 선생님들이 독수리 학교의 탁월성은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 번째는 독수리 학교의 특징은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교사로 들어온 우리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언제 바뀌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매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본교는 탁월한 영성, 성숙한 인성, 뛰어난 지성을 지닌 그리스도의 군사를 역사 가운데 보내는 학교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아이들이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우리는 아이들이 어그러진 세상을 바로잡고 새 일을 해갈 것이고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지 보여줄 것이며 고통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학생 여러분, 이 땅을 치유할 그리스도의 군사가 여러분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 자녀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길러낼 거룩한 사명을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독수리 학교에 함께할 학생과 부모님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는 방송 PD가 되어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양지온입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석양에 날기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각하고 질문하며 저물어가는 시대 가운데 보편의 언어로 하나님을 주장하고 싶은 정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를 담은 작품을 통해 그분의 치유와 생동감을 전하는 연출가가 되고 싶은 윤유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수리학교에서 6년간 선생님들께 받은 사랑을 학생들에게 다시 베풀어주는 교사가 되고 싶은 이예은입니다. 소망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예술로 하나님의 빛을 전할 양준서입니다. 저는 다음 세대의 건강을 책임질 최강체육인 최강현입니다. 저는 역사를 즐겁게 공부하고 가르치고 싶은 정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역사를 바라보며 또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서 있는 자리에서 제가 선언을 하겠습니다. 명석한 두뇌로 이 세상을 이롭고 더 안전하게 설계해 나갈 하나님의 건축 설계자가 되겠습니다. 석윤아, 이제 네 차례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저는 손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입으로 사람의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과 함께 낭만 있는 삶을 살아갈 하나님의 의의 나무 홍석윤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십시오. 미래의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까지 생명 분야에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싶은 김태영입니다. 우리 12학년 학생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뤄내고 싶은 것, 성취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공부할 때엔 우리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 입시에 대한 공포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공부, 사랑으로서의 공부를 감당할 때엔 결과로부터 자유하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을 많은 친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독수리 1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서의 공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훈련이 평생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온 국민이 두려워하는 입시라는 골리앗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서, 사랑으로서, 감사와 자유 가운데 공부함으로 부패하고 왜곡된 우리 사회의 입시 현장에 진리의 물매를 던지는 그런 12학년 학생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들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성취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공부할 때 우리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 입시에 대한 공포로 가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네, 저희 함께 보신 영상은 가족기도회 때 저희 12학년 친구들이 비전 선포를 하고 또 온 가족이 함께 기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저희 독수리학교 교육의 원칙인 과정주의는 진로 진학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학교에서는 공부의 과정 또한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대학을 가는 것,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도를 받은 우리 독수리들이 졸업 후에 과연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대로는 곤란합니다. 이대로는 진행이 좀 어렵겠는데요. 저희 그 토크쇼의 기본은 상호작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유퀴즈 하는 것처럼 궁금하시죠? 하면은 함께 저희 호흡을 맞춰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저희 지도를 받은 독수리들이 졸업 후에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네, 역시 궁금해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아마 독수리학교 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독수리학교 6년 교육과정도 궁금하시겠지만 그 이후에 독수리의 삶의 모습도 궁금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1기부터 18기까지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지금 많이 지금 떨고 계십니다. 사실은 네, 제가 제일 떨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떠는 마음을 좀 진정을 하고 저부터 함께 토크쇼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다들 자기소개 한번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1기 성대현 선배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기 졸업생 성대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아기들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6살 난 아들을 둔 아빠이고요. 지금은 글로벌 브랜드인 아마 여기 아버님들은 좀 아실 수 있는데 타이틀리스트 어페럴 마케팅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수리학교 10기 졸업생 남규빈이라고 합니다. 2016년도에 독수리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졸업한 이후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 재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재는 애플코리아 리테일 운영 담당자로 근무를 중에 하고 있고 또 교육 담당자로서 같이 현재 4년차 근무 중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수리 15기 김연우입니다. 저는 졸업 이후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4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기 졸업생 정아영입니다. 따끈따끈한 최근 졸업생이고요. 현재는 철학과에 진학하여서 철학을 공부하며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저는 독수리학교 11기 졸업생이고요. 놀랍게도 저희 독수리학교에서 지금 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역사 교사로 지금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도 너무 사랑하고 학교를 너무 사랑하고 또 선생님들한테 지도받는 것도 너무 사랑해서 항상 송구한 마음으로 이렇게 차분차분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소개가 이제 마무리는데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기 대선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기 졸업생이시면 몇 년도에 졸업을 하신 걸까요? 저 2008년도에 졸업했습니다. 그때는 재학생이 한 몇 명 정도 됐을까요? 그때 재학생이 한 90명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졸업을 저는 9명에서 했습니다. 9명에서 했고 아까 여기 연역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지하에서 시작했습니다. 지하에서 하셨군요. 네, 다른 의미의 지하에 지금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직장일과 육아로 좀 많이 바쁘신 일정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주신 다음에 참여해 주신 거는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게 좀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되게 부족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도 몰랐고요. 제 학교가 이렇게까지 커졌다는 게 너무나 놀랍기도 하고 그런 자리에 사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그냥 독수리학교에서 제가 배운 것들을 좀 나누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독수리학교의 시작을 함께 하신 우리 1기 선배님 다시 한번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10기 남규민 선배님은 이력이 좀 특이하세요. 한예종에 진학을 했다가 지금 애플사에서 일하고 계신 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배우를 꿈꿨었거든요. 배우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고 또 고귀한 작업을 하는 분들이라는 건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본인의 퍼포먼스나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선택받는 자리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방향성이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두고 계속해서 기도했고 또 관련된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인턴이나 다른 일을 여러 개를 시도를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전혀 지금 삶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아니고 저는 한 100명 정도 되는 또 직원들을 계속해서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배웠던 톤 앤 매너라고 하죠. 말할 때 대화법이나 표현이나 몸짓이나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기반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그런 고민의 과정들이 있었군요.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다 보니까 다들 좀 어떻게 이렇게 현재 진로를 고민을 했는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역사를 굉장히 좋아했고 역사 선생님을 특별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역사를 공부하던 와중에 이제 몇 과목이 안 되지만 역사 과목이 좀 유일하게 성적이 높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걸로 가야 된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하면서 이거 놓치면 안 되겠는데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잘생긴 사람만 강사를 하는 줄 알았더니 설민석 강사가 좀 유행을 하더라고요. 좀 느낌이 비슷하시죠? 그래서 나도 해볼 만하다. 세상이 변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좀 교사와 사범대의 진학으로 꿈꾸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또 저희 15기 김영우 졸업생은 혹시 어떻게 지금의 진로를 선택하게 되신 거죠? 지금 치대생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진로를 고민할 때 아버지께서 사실 선교를 갔다 온 경험을 좀 말씀해 주셨던 게 마음에 좀 많이 남았는데, 그때 이제 치과의사 선생님 한 분께서 그 현장에 계셨던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거를 이제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에 많이 남았고, 저도 저의 전문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서 진로를 이렇게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김현우 졸업생은 이제 특별히 학교에서 굉장한 에피소드가 또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좀 저희가 차차 풀어가도록 하고요. 우리 하영 졸업생, 네, 아까 영상에서 뵀습니다. 그 미네르바 비둘기랑 뭐 그런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 주셨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비둘기는 아니고 올빼미인데요. 네. 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질 때 날기 시작한다라고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 했던 말이에요. 여기서 지혜를 상징하는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철학자를, 황혼이 질 때는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때를 의미해서 철학자는 한 시대가 저물어갈 때 그 시대를 정리하는 자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시대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고 하는 지금 이 시대에 이전의 시대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자가 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인용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철학과 재학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약간 그런 그 진로를 선택하게 되신 걸까요? 사실 처음 철학과를 생각하게 됐던 건 더 공부하고 싶은 학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떠올리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12학년 때 독서 수업을 하면서 책을 읽고 철학적인 질문들을 나누고 그 가운데 인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철학과 문학이 만나는 과정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철학을 더 공부하면 책을 읽을 때도 더 보이는 게 많을 테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할 수 있는 이야기의 깊이가 깊어지겠다라는 생각에 철학을 조금 더 공부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세상과 인간에 대해 과거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고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공부를 하고 그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보편의 언어로 하나님을 주장할 수 있는 자가 되자라는 비전을 품고 지금 철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주장하는 삶을 사는 삶이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양한 기수들과 함께 이렇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얘기를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수리학교에서는 아시다시피 많은 영성 훈련을 하잖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혹은 영적 성장에 가장 큰 도움이 된 활동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일기성대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네, 저는 뭐 아까 영상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신앙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 훈련이라는 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도 당연히 교회에서 하지만 훈련이라는 건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된 행동을 통해서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 내가 훈련했던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게 훈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골프 업계에 있다 보니까 선수들을 많이 만나는데 선수들 정말 열심히 연습하죠. 물어봐요. 왜 연습해? 라고 하면 어떠한 환경이든 어떠한 상황에서든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 샷을 구현하기 위해서 합니다. 라고 하거든요. 저는 신앙의 훈련이 독수리학에서 받은 게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명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등교하면 큐티 했고요. 점심에 저희 그냥 모여서 선생님들과 같이 찬양하고 예배했고요. 저희 뭐 매번 개강 수련회 갔고요. 말씀 외우지 못하면 집을 안 보내주셨고요. 시험을 봐야 됐고요. 저는 말씀으로 시험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저는 지금도 그래서 저희가 유명한 그 69절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아직도 외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큰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코람데오, 아까 계속해서 저희 아마 이 학교에 입학하시면 귀에 딱지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문신이 되실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게 딱 이렇게 새겨지실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6년 동안 배웠는데, 그 배운 것이 정말 사회에 나와서 보니 이것이 정말 독수리학교가 나를 만들었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저는 사실 신앙 훈련이 가장 크게 기억에 남고 지금도 제 삶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굉장히 격하게 공감을 하는데 예배도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너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식기 남규민 선배님은 혹시 어떤 영성 훈련이 기억에 남으실까요? 저는 되게 많은 영성 훈련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저희 고난학습을 함께 했던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 있어요. 고난학습은 저희가 3박 4일 일정으로 국토순례 또는 저희 지리산으로 가게 되는 훈련이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꼈었고 정말 뼈도 저렸고요. 그리고 이때 제가 또 느꼈던 건 하나님의 강하심과 더 나아가서 팀워크의 중요함,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강한가를 배울 수 있었던 되게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잊을 수가 없고, 또 이건 개인적인 경험이기는 한데 제가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던 오시정 선생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오시정 선생님께서 제게 늘 하시던 말씀이 마음이 어렵거나 힘들면 성경의 말씀을, 성경을 펴라. 그 안에 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특히나 선생님께서 잠언 말씀을 참 좋아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잘 이해를 못하고 죄송하지만 잘 많이 못 봤었는데, 사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또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성경을 꾸준히 보고 싶어도 사실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정말 마음이 피폐하고 어려울 때 그때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 또 그 안에서 되게 위로를 받고 되게 힘이 됐던 것들이 있어서, 저희 회사 안에서도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 팀 안에도.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모르는 저만의 회복력의 비밀은 거기에 있는 거죠. 네. 역시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위로의 힘이 되어주셨군요. 저희 그럼 이번 기회에 오시정 선생님 저희 자리에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한번 감사 인사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또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으로 또 정중하게 여러분들도 졸업하시면 선생님들을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많은 영성 훈련뿐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선생님과 나누는 시간이 정말 많은데요. 이게 바로 저희 독수리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교사의 자리에 와서도 보니까 학생들과 정말 얘기할 시간도 많고 아이들과 계속해서 가까워지는 걸 저만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하는 시간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우리 15기 김용우 졸업생은 좀 어떠신가요? 저는 순종의 훈련이 좀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더 느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좀 선택적으로 권위를 인정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판단을 권위보다 좀 앞세우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11학년 때 매체 교육을 받으면서 순종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됐던 건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첫 걸음이다 라는 것을 좀 알게 되었거든요. 그 교육과 그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끝난 이후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저는 좀 많은 회복을 경험했던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되는 귀한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부모 교육에서도 이 책 순종책 읽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혹시? 네, 저희가 어머님들이 이제 순종책을 읽고 함께 독후 활동도 하시고 연극 활동도 하시고 뭐 낭송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독수리에 입학하시면 이런 부모님들의 훈련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네. 좀 많이 작아진 것 같습니다. 다시 기대되시죠? 네, 좋습니다. 기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18기 정하영 졸업생은 어떤 영성 훈련이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는 10학년 때 했던 선교 프로그램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당시에는 노방전도랑 공연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 준비 과정부터 정말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스스로를 내려놓는 법도 배우고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노방전도를 그렇게 본격적으로 나가보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그 마음과 그 두려움을 딛고 저희가 다가갔을 때 저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영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놀랍고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계속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전도 훈련을 하고 나니까 일상 속에서도 기회가 생길 때 전도를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제 선교라는 거에서 우리가 시간과 또 재정과 많은 것들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런 수고들이 정말 선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이 모든 훈련의 기본이 되는 것은 독수리학교 하면 또 떠오르는 매체 훈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독수리학교에 오시면은 6년간 핸드폰을 사용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네, 눈을 피하시는 학생들이 많으신데 6년 동안 핸드폰 사용은 좀 어렵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이 6년간의 매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좀 매체를 지키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갔던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분명히 졸업생분들도 같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15기 김영우 졸업생은 좀 어떠셨을까요? 저도 이제 사실 규정을 지키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사실 잘 지키지 못했죠. 7, 8학년 때부터 사실 저는 이제 공기계를 좀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네. 네, 그러다가 이제 10학년 때 막 선교 가서 은혜 받으면서 막 회개하고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거를 이제 뭐 자백을 하겠다거나 징계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가 11학년을 올라가던 겨울방학에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에 좀 학교의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자백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 자백을 하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저학년 때부터 이런 공기계 가지실 정도로 용기와 또 이제 2년 동안의 인내가 있으셨을 텐데 이게 갑자기 결정이 되시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그런 마음이 갑자기 생기셨을까요? 일단 결정 내리기가 정말 힘들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선택을 하고 또 이제 징계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매체 규정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선택 이후에 사실 하나님과 되게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미디어에 많이 무너진다는 것과 그리고 그런 무분별한 어떤 매체 사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큰 방해가 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주신 이유가 결국 우리와의 친밀함을 바라셨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규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규정을 어기거나 지키거나 뭐 숨기거나 자백을 하거나 그래서 내가 어긴 사람이 되거나 자백한 사람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나를 중심으로 규정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런 규정들이 은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김영우 졸업생이 지금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4학년으로 재학 중에 있잖아요. 근데 대학 입시 중에 학원도 다니지 않고 대학교에 할 수 있었던 방법 중에 매체 훈련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으신가요? 네, 저는 정말 매체 훈련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당연한 이유겠지만 그런 매체 사용을 조절을 하니까 그냥 물리적인 시간이 좀 많이 확보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공부를 좀 좋아하셨나요? 뭐 난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 뭐 약간 이런 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아니, 그런 거는 아니었고 저는 공부를 막 좋아하는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고 잡생각도 좀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11학년 때 매체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사실은 너무 좋았어서 그 이후로 계속 자발적으로 그냥 매체 단절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꼭 필요한 개인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주도 학습을 지속을 하려면 그런 개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입시 환경 속에서 나를 좀 충분히 돌아보면서 휴식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필요한 개인 시간들과 또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기보다는 필요하지 않은 일들을 줄이는 게 더 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학창 시절에 가장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크면서도 조절하기 어려운 게 매체의 사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부와 신앙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매체 훈련이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들으셨죠, 여러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는 거, 이게 결국은 가장 기본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우 졸업생이 이 일을 겪으시고 나서 이제 공부하는 태도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하실지를 고민하셨다고 하는데 치열하게 되게 공부를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그때 공부에 임하셨을까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학업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저를 부르셨다는 거를 좀 기억하고 붙들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또 기회를 주셨다면 해야 될 공부를 하는 게 또 순종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선생님들께서 또 저에게 맞는 그런 조언들을 좀 주셨던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저에게 자연스러운 방식은 그냥 게으르게 공부를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일희일비하면서 교만과 불안을 오가는 그런 게 더 자연스러운 방식이었겠지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거는 저의 어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은 그런 크고 작은 실패나 성공이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그렇게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서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매체 훈련에 관해서 또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학교가 아까 교감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기주도 학습이 또 굉장히 저희의 시그니처 자랑인데, 졸업 후에 어떤 삶에서 자기주도를 실천하며 살았는지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졸업하신 우리 정하영 졸업생이 한번 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졸업을 하고 나면은 정말 찐 자기주도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야 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6년간의 훈련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시간표를 짜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활동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내가 참여할지 스스로 다 알아봐야 하고, 공부도 당연히 혼자서 해야 하고요. 그때 정말 제가 혼자서 공부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졸업 후에 굉장히 당황스럽고 혼란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그때 정말 독수리 학교에서 배운 자기주도 학습이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도 이제 세상의 가치관과 만나게 되고 또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좀 시험과 유혹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들 그 시기를 좀 어떻게 견뎠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정하영 졸업생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세상 친구들을 마주했을 때는 거부감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개방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이 많아서 처음에 이제 과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좀 힘들었어요.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것들인데 구별된 자들로서 마음을 지켜가기에는 그것이 방해가 되고 분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독수리 학교 안에 있을 때는 교칙이라는 명확한 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데, 졸업 후에는 그 선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더욱더 단호하고 좀 더 보수적으로 스스로 선을 긋고 지켜야지 제가 그 세상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선을 정하고 스스로를 단속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학교에서 단과대 학생회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다 같이 친해지는 분위기였다가 제가 술을 마시지 않다 보니까 저를 뺀 나머지 국원들끼리 술자리를 갖는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저 혼자 겁도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이제 술자리에 억지로 나가기보다는 이제 함께 일하는 과정 가운데 먼저 다가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먼저 손을 내미니까 금방 다시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대학교에서 대학생 선교단체인 CCC를 하고 있는데, 그 CCC 동아리를 하면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있구나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많은 힘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제2의 독수리와 같은 공동체를 만난 기분이에요. 네, 너무 귀한 공동체를 또 만나셨고 귀한 간증을 나눠주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좀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저희가 어떻게 또 구별하는 가치관을 가지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10기 남규민 선배님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저 역시 사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을 테지만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잘 지키기 위해서 되게 고군분투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독수리 학교에서 배워왔던 것처럼 사실상 술이나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배웠던 것들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세상으로 나갔어도 그건 명확했습니다.
달라지지 않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나 환경들이 너무 많이 주어지다 보니 이거에 대한 왜를 제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지?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때 제게 은혜를 주셔서 다른 결론을 도출해내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저의 시선과 중심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니 제가 자연스럽게 제 삶의 우선순위나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들이 분명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나 다들 잘 아시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사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결국에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떻게 정렬하는가가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졸업 이후의 삶을 살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했고 또 그런 훈련을 도와준 독수리 학교에 참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귀한 간증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일기 성대 선배님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회사가 3번째 회사고 한 8년 차 됐는데요. 사실은 2번째 회사까지는 실패했습니다. 세상에 성공을 바랬고 세상에서 독수리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이건 사회야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타협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년의 훈련이 정말 저를 많이 돌아가게 만들었고 6년의 훈련이 저를 약간 그러면 안 돼라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저를 찌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거든요.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했고 그리고 이제 이 회사에 들어왔는데 역시나 매 회식마다 네 몸을 봐라. 못 마실 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 술을 떠나서요. 이게 너 왜 그러냐. 전 교회 다닙니다. 나 교회 집사야.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너 그러면 진짜 성공 못해. 너 이 회사 오래 다니고 싶은 거 아니야? 많이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고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그냥 이 사회의 기준에 맞춰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 내 목적일까?를 두고 정말 많이 싸웠고요. 그렇게 싸우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독수리학교의 저희 성품 교육 중에 성실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정말 성실하게 새벽 6시 반에 지금도 출근하고요. 가장 늦게 퇴근하고 그렇게 한 5년, 6년을 다니니까 회사에서 승진을 시켜주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습니다. 말도 안 돼. 쟤가 왜? 쟤 접대도 안 받고 술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근데 저는 이게 여기 아버님들 많이 계셔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제가 승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를 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독수리학교에서 받고 나온 훈련들이 내 몸에 완전히 배겨서 세상에 나가자마자 그렇게 살면 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마다 그 훈련 받은 것들이 결국 나를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를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이겨냈고 지금도 그런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좀 많이 부르면서 버텨내고 있습니다. 참, 네, 제가 뭐라고 굉장히 네, 맞습니다. 정말 제가 뭐라고 이렇게 뿌듯하고 잘 자라주었는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참 죄송합니다. 정말 졸업생들 분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지금 같은 졸업생으로서 같이 살짝 끼어서 같이 졸업생으로서 너무 감사하고 존경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일기 선배님께서 저희의 갈 길을 닦아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별된 자로 계속해서 살아갈 걸 훈련하고 치열하게 살아갈 텐데 혹시 그 좁은 길 같은 험한 길 같은 느낌이 드셨을 때 좀 어떠셨나요?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약간 입에서 정말 쓴내가 토해낼 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길은 넓고 편안하지 않고 좁고 힘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독수리학교 6년 동안
진짜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참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든지 부를 수 있다는 그 훈련 하나만으로도 그 어려운 그냥 그 과정들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훈련들이 아마 모든 독수리학교 재학생들, 졸업생들 마찬가지겠지만 분명히 그 훈련들이 그 좁은 길들을 좀 이겨낼 수 있지 않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일기 선배님들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저희 학교의 시작을 함께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엔 좀 특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파송되어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선배 졸업생들께 저희 재학생들이 독수리님들이 궁금한 게 있다고 좀 영상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한번 영상 편지 한번 같이 한번 시청해 보실까요? 슝. 선배님들, 졸업하고 나서 가장 그리웠던 독수리에서의 경험이 무엇인가요? 선배님들은 독수리학교 생활을 생각하셨을 때 어떤 것이 가장 후회되시나요? 선배님들, 이제 독수리학교에 가려는 사람들에게 해줄 말이 있나요? 선배님, 혹시 독수리학교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이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 독수리들이 이렇게 영상 편지를 정해지지 않은 그 느낌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줬는데, 네, 이건 저도 궁금하네요. 독수리학교 학생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가 우리 쉽게 남김 선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독수리학교 때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우선 왜냐면 독수리학교 때는 학교가 정해준 규칙 안에 제가 되게 자유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근데 말에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되게 감사한 경험이에요. 왜냐면 내가 자유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가 되게 좋았고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후회가 있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할 걸 그랬는데 근데 전 딱히 큰 후회는 없고 만약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랑 똑같이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10기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11기라서 함께 자유했거든요. 그래서 네, 함께 자유하면서 헤엄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참 놀랍고, 네, 확실하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줄은 상상을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놀랐지만 또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저희 독수리 생활 중에 혹시 후회되는 게 있는지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저희 일기 성대한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사전에 인터뷰했을 때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아침에 아까 이제 학교 와가지고 사실 아직까지 저를 알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좀 계시거든요. 아까 김혜경 교감 선생님, 뭐 윤영실 교감 선생님, 최지현 선생님 다 계세요. 네. 뵐 때마다 사실은 1기 졸업생이면 좀 당당할 수 있잖아요. 내 학교고, 와, 내가 나온 학교. 근데 항상 올 때마다 되게 이렇게 주눅 들고 약간 죄인 같은 마음이에요. 약간 그때 왜 그랬지? 그때 왜 그랬을까? 약간 아까 막 윤영실 교감 선생님 만나는데 어머 대현아 그대로다 하는데 막 그대로면 안 되는데 어떤 걸 기억하고 계시는 걸까 싶기도 하고 막 아들 같이 왔는데 막 너무 부끄럽고 약간 그래서 저는 좀 선생님들께 정말 조금만 더 잘할 걸, 약간 조금만 더 말을 잘 들을 걸, 진짜 말 안 들었거든요. 정말 조금만 더 잘 들을 걸, 이게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졸업생도 말했던 것처럼 진짜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빠가 돼서가 아니라 제가 약간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열정을 쏟고 일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 열정을 그대로 중고등학교에 가서 쏟았다면 좀 다른 인생을 좀 편하고 좀 다른 인생을 좀 살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독수리 학생들 들으셨죠? 네,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학교에 오고 나서 선생님들한테 아직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나를 기억하실까? 잊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으면서 또 공부를 다시 열심히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니는 것 같습니다. 저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저희 정하영 졸업생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독수리 생활 중에 가장 그리웠던 순간은 혹시 언제인가요? 솔직히 정말 모든 순간이 다 그리운데요. 특별히 고르자면 야자 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야자를 너무나도 사랑했는데 이제 학교에서 야자를 준비하는 시간과 해지는 하늘을 보면서 편의점에 다녀오는 시간,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 도끼 가득한 눈으로 문제집을 노려보면서 하나씩 해결해갔던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즐거웠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 가니까 그 순간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그립더라고요. 네, 독수리들 또 듣고 계시죠? 야자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아쉬우시죠? 아, 네, 좋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독수리학교 오려는 여기 예비 입학생 분들이랑 또 이제 독수리 선배로서 졸업에 그 조언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모두에게 한 번씩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일기 성대 선배부터 말씀해 주시죠. 뭐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직책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면접도 보게 되고 많은 선수들도 만나게 되는데 되게 제일 안타까운 건 그 삶의 기준이 없어요. 목표가 없고 왜 너 이거 해? 라고 하면 부모님이 시켜서요. 그냥 너 왜 그 마케팅 해? 그러면 이거밖에 없던데요? 막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 너무 요즘에 가치관들이 너무 많이 바뀌잖아요. 너무 많이 혼돈돼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참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제 아들을 놓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네가 하나님을 좀 기억하고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한 번의 기도로 되지 않잖아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하고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들이 필요한데 저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 아이들이 그 6년의 기간을 만약에 경험할 수 있다면 정말 좀 세상으로 나갔을 때 이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아까 올라올 때 이제 어떤 어머님이 약간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문득 저희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엄마도 저희를 위해서 정말 많이 우셨거든요. 학교에 그렇게 많이 불려오고 정말 많이 우셨어요. 그리고 뒤에 계신 저를 아는 선생님들도 역시 정말 많이 우셨을 거예요. 6년 동안. 아마 누군가 이렇게 한 사람을 위해서 운다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눈물을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났고 분명한 건 힘드실 거예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6년이 힘들 거고요. 부모님들은 부모님 나름대로의 아까 김혜경 교관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명의 교육비로 3명이 훈련을 받는다는 건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정말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사실입니다. 진짜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그 힘듦이 우리 아이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6년의 그 힘듦을 겪고 내가 그 교육을 받고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나아갈 수 있다면 저는 충분한 정말 투자와 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이 독수리 학교를 바라봐 주시고 정말 이 아이들에게 이 교육을 선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식긴 선배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아마 분명히 독수리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자녀분을 이제 독수리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독수리 학교는 일반 학교와는 정말 다른 학교입니다. 다녀보니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달랐고 지금까지도 다른 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독수리 학교는 학생이 힘들다 혹은 아프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해결책도 제시를 해주시지만 그 전에 먼저 같이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또 스스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훈련을 가르쳐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힘으로 제가 이렇게 또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성대현 선배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독수리 학교에서의 배움은 단순히 학문의 배움 그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배웠던 것들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었고 아직까지도 원동력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감히 졸업생으로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독수리 학교에서의 배움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목이 김영우 졸업생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예비 입학생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독수리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발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꼭 고학년 때뿐만이 아니라 작게라도 저학년 때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나를 좀 돌아보고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좀 경험했던 것 같은데 정말 그 10대의 시기를 청소년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기로 보낼 수 있었던 게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되기를 꿈꾸면서 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화영 졸업생 말씀해 주세요. 네, 독수리 학교 안에 입학하게 되면은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모든 시간들을 놓치지 않고 다 누리고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 방황하는 순간들마저도 독수리 학교 안에서는 하나의 경험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한 것은 졸업할 때가 되면은 그 6년의 과정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겠습니다. 네, 저도 장담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귀한 독수리 졸업생들을 통해서 그 학교의 생활과 또 이후에 저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또 살아갈지를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떠신가요? 독수리 졸업생을 통해 들으신 이야기들이 독수리 학교를 더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네.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더 할까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저희 함께해 주신 졸업생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함께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독수리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독수리학교 수업 현장 지금 생생하게 보여드립니다. 먼저 국어 수업입니다. 독수리학교 국어 교육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언어를 보다 능숙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과 학생주도 프로젝트 수업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7학년은 독해력과 독서력을 기르기 위해 스스로 성경을 읽고 구조를 분석하는 빅트리 수업과 100권 읽기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8학년은 짝을 지어 질문하고 토론하는 하브루타 수업을 진행하는데 매주 한 권의 책을 읽고 하브루타를 통하여 사고력과 비판력을 키웁니다. 9학년은 꾸준히 글쓰기 연습을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선택하고 직접 기획하여 50페이지 이상 분량의 책을 만드는 1인 1책 쓰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독수리학교 수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해 자기주도 학습 일지를 적으며 스스로 공부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지를 통하여 자신이 공부할 양과 시간을 미리 계획하고 그 계획을 잘 실행하고 있는지 매일 스스로 점검하고 자신의 학습 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매주 교사가 체크하면서 피드백을 해주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 매일 수학을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게 됩니다. 이번엔 영어 수업을 보실까요? 독수리 영어 교육의 목적은 영어를 영어답게 배우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업 시간에 영어로 소통하고 영어로 된 다양한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학생들마다 영어 수준이 다양하지만 조별 활동을 통해 서로 역할을 나누어서 배우고 가르쳐주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 모든 학생이 균형 있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수업입니다. 저학년에서는 역사 주제를 소재로 신문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가독성 있게 정보를 편집하고 구성하기 위해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9학년 학습여행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방문 장소에 대한 조사를 하고 아티클을 모아서 자료집을 발간하여 학습여행의 가이드북으로 활용합니다. 고학년 사회과에서는 좀 더 실질적이고 심화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디베이트 수업을 통해 논쟁적 주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누어 제한된 시간, 형식에 맞춰 자신의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법을 연습합니다. 과학과에서는 7학년부터 10학년까지 각 학년마다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7학년은 과학 교육 과정의 내용뿐만 아니라 과학 철학 수업을 통해 과학을 배우는 목적과 정의, 탐구 방법을 익히며 스스로 사고하는 방법을 배워갑니다. 창조론적 관점에서 과학의 개념들을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과
동시에 과학적, 객관적 사고를 요구하는 과학 과목의 특성을 균형 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독수리학교의 모든 수업은 성경에 기초하여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독수리 교육의 특별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독수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하게 하는 성경 수업은 6년의 교육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년별 발달 단계의 특성에 맞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 수업은 발표, 역할극, 토의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과 수업 외에도 독수리 학교는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힘날 프로젝트, 체육대회 등을 진행하고 특별 수업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수리 학교의 생생한 수업 현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독수리 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는 입학 설명의 영상이나 독수리 소식 영상을 참고하시면 교과별 교육 과정의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6학년도 독수리 기독학교 정시 전형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인원은 총 48명이며 수시 전형 합격자 24명을 제외한 인원을 정시 모집으로 선발합니다. 올해는 8, 9학년 결혼이 있어 편입생 선발도 함께 진행합니다. 지원자가 선발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모집 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습니다. 독수리 기독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지원 학생과 부모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적인 개신교 교회에 출석해야 하며 부모는 모두 세례교인이어야 합니다. 학생 스스로 본교 입학을 희망하고 정신적, 정서적 장애나 학문적 장애가 없어야 하며 해당 학년의 연령자로 해당 학년의 학력이 인정된 자여야 합니다. 또한 각 교단에서 정한 이단교회 및 단체에 소속되거나 훈련을 받는 등 이단과 관련된 가정은 합격 이후에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전형 일정과 각 일정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원서 접수는 9월 1일 월요일부터 9월 19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원서 접수에 필요한 제출 서류 중 모든 지원자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서류는 입학 원서 추천서입니다. 학교 홈페이지 정시 전형 게시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개별 서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자는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하신 후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이메일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이메일 접수는 휴일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지원한 모든 학생들은 선발학교에 참가해야 합니다. 선발학교는 9월 25일 목요일부터 9월 27일 토요일까지 3일간 숙박을 하지 않고 본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발학교는 학력평가와 인성평가로 진행됩니다. 학력평가 과목은 총 4과목입니다. 성경과 영어 과목은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영어는 회화 표현, 어휘, 문법, 독해 등을 포함한 지필평가로 진행됩니다. 성경은 인물과 사건 등을 중심으로 출제되며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과목의 시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과목의 교과서는 특정 출판사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선발학교가 끝난 후에는 심층 면접이 진행되며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층 면접은 지원자와 학부모 모두 참석하셔야 하며 면접일과 시간은 선발학교가 시작되는 9월 25일에 본교 접수처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선발학교와 심층 면접은 선발의 필수 과정입니다. 불참 시 불합격될 수 있으니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선발은 서류 전형, 학력평가, 인성평가, 심층 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학생과 가정이 본교의 교육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합격자는 11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고학년 급식비는 현재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지원을 받고 있으며 7학년과 10학년은 교복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수리 학교에는 장학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독수리 학교는 외부 업체를 통해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 송파, 잠실 지역, 경기 분당, 수지, 죽전 등의 등하교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자세한 운행 지역은 입학 확정 후 버스 기사님을 통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독수리 기독학교 정시 전형에 대한 주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본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학 설명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독수리 기독학교에 대한 궁금증은 상담을 신청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독수리 학교가 걸어온 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의의 나무로서 더욱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 학교를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2026학년도 독수리학교 입학 설명회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귀가하십시오. 감사합니다.